자, 오늘은 일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좀 설명을 해볼 거고요. 중에서 이제 상관합살, 식정관합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합이 잘 되려면 필요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식, 식신제살, 그 다음에 법상, 상관, 견관. 식신과 상관이라는 걸 보면 식신은 식신생제도 하지만 식신을 활용하는 방법론이 식신이 생을 해서 재극인하는 방법 외에 식신을 상생시켜서 식신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상관이 상관생제를 해서 재극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관을 상생시켜서 상관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에 식신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므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식신을 상생시킨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었으니까 얘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는다의 개념은 우리가 상극에서 얻을 수 있고 이 상극의 개념을 육신에서는 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식신이 비식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라는 것을 통해 재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자, 이 비식과 식신제살을 그러면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문성이라고 하는 식신을 활용해서 위기라고 하는 편관이라는 위기에 처한 집단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글로 쓰니까 비견, 식신, 재화 이렇게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견, 식신, 그다음에 편관 이렇게 놓고 볼게요. 편관은 비견을 재화하는 글자죠. 상극하는 글자죠. 그러니까 편관이 비견을 재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비견은 위기를 느끼니까 내가 편관한테 깨지지 않으려면 편관을 때린 놈한테 가서 붙으면 돼요. 그걸 우리가 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식신이 비견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잖아요. 나 위험해, 나 좀 도와줘 라는 식으로 식신이 알았어, 네가 나 도와줬으니까 내가 가서 편관을 때릴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식신제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신제살은 식신의 비식이 편관을 재화하는 것, 편관이 비견을 재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재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것은 비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식,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비견을 구하기 위해 식신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같은 원리로서 겁재랑 상관이랑 그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겁재가 정관으로부터 그 상극을 받을, 재화를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겁재가 상관을 가서 도와줘요.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알았어, 내가 정관 가서 한 대 때릴게, 너 괴롭히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해서 상관이 가서 정관을 재화하고 극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상관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관이 겁재를 재화하는 것은 재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겁재가 상관을 상생하는 것은 겁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겁상, 상관견관, 재겁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트를 이뤄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비식, 식신제살, 재비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비식, 식신제살, 겁상, 상관견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겁상, 상관견관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나 형식이라고 하는 정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경험이라는 겁재를 활용해서 혁신을 이룩하는 상관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겁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적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든지, 기존에 있는 고리타분하거나 약간 불합리한 그런 제도들을 변화시키고 타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율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
상관견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특히나 요즘 시대처럼 정보가 빠르게 퍼지거나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세대가 아닌 기존의 어떤 제도나 규칙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했어야 되는 과거 사회의 경우에도 제도,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상관경관을 안 좋게 해석했지만,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유행을 따라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활동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관경관은 요즘 시대에는 어찌 보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라는 거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식신제살과 같이 이렇게 식상과 관성 또는 편관, 관살의 관계를 논할 때는 식상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닌 어떤 공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식상이 관살을 제화했을 때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외에 내가 공을 쌓아서 지위를 만들고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귀한 사람이 되는 것, 쓰임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식상이 관성을 제화할 때의 의미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생제 이외에 상관견관이라든지 식신제사를 한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춘 활동을 의미하게 되고, 이 활동을 잘 해낼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공을 쌓아서 신분이 생기는 귀해지는 공적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특정 조직의 니즈라고 하는 것이 부합이 되어서 내 능력과 상대의 니즈가 맞아떨어지게 되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내 능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합의점을 이끌어내면 원만한 관계로서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협업관계, 협력관계, 연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회에서 관찰이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합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식신제살이나 상관견관과 같이 어떠한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 합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식신이 편관이 아닌 정관이랑 합을 한다거나 상관이 정관이 아닌 편관이랑 합을 하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육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이 생하는 오행을 육신화시키면 우리가 그걸 식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개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일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생을 하는 것의 의미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활용하여서 하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집중하는 것이 식신이라고 하는 육신을 써먹는 어떤 방법론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식신은 하나만 열심히 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자, 식신이 일간의 입장에서 온전히 생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생하지 않아도 절반만, 양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절반만 생하여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반을 제공을 하면 상대도 반을 제공을 하여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함께 활용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식신은 하나만 열심히 파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관은 때에 따라 상황 따라 여러 사람들, 그때 있는 사람들 또는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열심히 파는 거니까 한 가지 분야에 특화가 되고 전문화가 생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상황 따라, 상대의 요구에 따라, 지금 준비된 재료에 따라, 그리고 날씨 따라, 계절 따라 이러한 상황적인 요건을 활용을 하는 것이 되므로 상황과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응력을 갖고 있으므로 식신을 전문성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대응력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성 또는 임기응변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의 능력은 전문 능력, 상관의 능력은 다양성을 활용하는 능력,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과 대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에 각각에 대하여 한번 살펴봤어요. 식신을 뭔가 먹는 거 이게 지금 먹을 식자라고 하는 거랑 먹을 식자를 쓴다 그래서 밥이랑 연관돼요. 요리랑 연관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건 명리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한자를 갖고 풀이를 하는 게 먹는 거랑 연결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일간이 생하는 개념이니 이 식신은 온전하게 한 분야에 몰두하고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설명을 한다. 자, 그래서 식신은 안정적인 사회나 조직, 집단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행동하기에 적합하다. 그럼 편관은 어떤 것이냐? 역동적인 사회나 조직, 집단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식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편관은 비견을 괴롭히는 문제거리, 위협 요소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반해 안정적이고 위협이 되지 않는 조직, 사회, 집단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식신의 입장에서 정관을 바라보면 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과 저쪽이 필요한 것을 니즈를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상관과 편관에 대한 관계를 바라보면 편관을 조직적인, 사회적인, 집단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했을 때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러한 특징을 가진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다양성이라든지 임기응변이라든지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관을 대하기에 좋은 방법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 상관이라고 하는 것 각각에 대해 식신은 안정적인 사회나 조직, 집단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동하기에 적합하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사회나 조직, 집단, 변화무쌍한 사회나 조직, 집단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행동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정관합 또는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식정관합은 양일간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상관합살은 음일간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정관합은 왜 양일간만 돼요? 잠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 식신은 간목이죠. 그리고 정관은 기토죠. 둘이 합이네. 오케이, 식정관합. 그 다음에 임수일간 했으니까 계수일간으로 해볼까요? 계수에게 상관은 간목이 되죠. 네. 계수에게 편관은 기토가 되죠. 그러니까 상관합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일간은 식정관합이 적합하고요. 음일간은 상관합살이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식정관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전문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조직, 사회, 집단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형태의 방법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상관합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다양성으로 안정적인을 역동적인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해서 상관합살은 다양성을 활용하여 역동적인 조직, 사회, 집단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해서 내가 음일간이다 그러면 상관합살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양일간이다 그러면은 식정관합을 찾아보시면 돼요. 단 천간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야 내가 식상을 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일간이면 천간에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양일간이면 천간에 식신이 있고 정관이 어디에 있는지, 천간에 있는지 지장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정관합, 상관합살 있으면 다 써요. 이런 건 없습니다. 식정관합,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갑목이나 아까 갑기합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이 갑목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갑목이 기토만 보면 무조건 어떻게든 그걸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갑목이 얘가 힘이 있는 상태여야 기토를 잘 재화를 하거나 합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행 다음에 육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육신의 입장에서 식신이나 상관을 잘 쓰려면 결론적으로 식신이나 상관도 생을 잘 받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상생상극의 개념이 되죠. 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생을 받던 계수의 생을 받던 간에 갑목이 생을 받고 있으면 이 재화가 훨씬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식신이나 상관을 합화해서도 잘 쓰려면 결론적으로 식신이나 상관이 생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이 잘 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 식신도 상관도 일단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 되니까 일간이 근이 있던지 또는 비겁이라는 것이 있어서 식신이든 상관이든 생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식상을 잘 쓸 수 있게 된다. 우리 아까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도 제가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비식이라고 하는 걸 적어놨었어요. 식신이 식신제살을 잘 하려면 비견의 생을 받아야만 한다. 이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상관, 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 견관이 잘 되려면 앞에 제가 겁상을 썼던 만큼 상관이라는 것이 겁재의 생을 받아야지만 결국 상관견관을 잘 하게 됩니다. 해서 식신이나 상관이 합하에서도 잘 쓰이려면 일간에 근이 있던지 비겁이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비겁의 비견은 집단의 개념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겁재의 개념은 소수 개인의 개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비겁을 해석했을 때냐?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에 있을 때 비견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고 겁재는 소수 인원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만약에 비겁을 경험이라는 것에 놓고 보면 비견은 성공한 경험, 겁재는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을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면 비견은 기득권, 겁재는 비기득권이 됩니다. 비견이 길신, 겁재가 흉신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식상이 있는데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식신은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 다뤘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관, 편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것,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정관, 편관을 이해한다면 정관은 안정된 조직 또는 사회를 의미하게 되고 이에 대비하여서 편관은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조직이나 사회를 의미하게 된다. 정편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사회적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정관은 길신, 편관은 흉신이 되므로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정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규율로 놓고 보면 정관은 모두가 지키는 규율, 편관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키는 규율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성을 무엇을 해석하는 용도로서 쓸 것이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태클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주를 이따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 거니까 그때 괜찮으시면 사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근도 있고 비견도 있으면 식상을 잘 쓸 수 있는데 음간은 그 중에 상관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근도 있고 비견도 있는 음간이시면 상관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일간은 식신제살이 어려워요. 음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일간이어야지만 커다란 위기를 잘 극복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음일간에게 위기랑 양일간에게 위기는 그 규모와 스케일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므로 음일간은 상관합살이 더 적합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양일간은 식신제살이 더 적합한 형태가 되는 거고, 양일간은 식정관합, 음일간은 상관견과는 솔직히 말이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일간의 상관경과는 진짜 다 뒤집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음일간의 상관경과는 진짜 문제 있는 거 중심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정관합이 잘 되려면 근이 있거나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식정관합이 잘 되려면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간목과 기토라고 하는, 그래서 임수일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식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일간이 잘 생하거나 또는 식신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임수일간 입장에서의 편관을 다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죠. 무토는 양의 토로서 임수에게 작용을 하고, 그럼 식신의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비견의 생을 받으면서 또 편관은 빡세고 힘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튼튼한 근이 있어주면 좋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식정관 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간목이 기토를 합파하는 중인데 굳이 내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간목 대신에 간목이 임수 대신에 계수의 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수가 없다 그러면 임수 일간의 입장에서는 식신을 어떻게든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되므로 하다못해 근이라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거는 이렇게 겁재가 있을 때 훨씬 더 이 식정관합을 유리하게 잘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상극 개념인 재화에서 이렇게 정편이 바뀌게 되므로 상생 개념에서도 정편이 바뀌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형태의 상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같은 원리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상관합살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근이 있거나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좀 전에 우리가 임수일간 입장에서 봤는데 요거 일간을 개수로 딱 바꿔버리면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기토라고 하는 편관을 합살을 하기 위해서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임수의 생을 해서 이렇게 상관 합살을 시키기보다는 계수라고 하는 비견을 통해서 이상 상관 합살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형태의 비견이라고 하는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이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생하고, 다시 이 상관이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재화하는 방식으로서 상생상극 관계가 갖춰진다면, 생화재화 관계가 갖춰진다면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양일간 식정관합 잘 되면 어떤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내 전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문성만 열심히 키워 놓으면 어딘가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기회가 마련되기에 매우 좋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식정관합이 천간으로 갖춰져 있다 그러면 나는 꼭 어느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키워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천간하고 지장간하고 합의되어 있으면 내 전문성을 활용해 줄 실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정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식정관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기여를 통해 기득권을 대상으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정관합이 잘 돼 있으면 사실 윗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상관합살은 그러면 윗사람들한테 못하냐? 아니에요. 더 잘한다라고 보면 돼요. 식정관합은 미소 지으면서 윗사람들한테 이쁨을 받는다면 상관합살은 가서 아유 부장님 어디 안 좋은 어디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아우 부장님 배 안 고프세요? 오늘 식사는 어디 가서 하실까? 이러면서 그래서 활동하는 것, 눈치껏 부장님의 상태에 맞게 이런 말도 걸어주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상관합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식신으로서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식신으로서 뭔가 식신생재가 돼 있는 남자들이다. 그러면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꾸준히 한 가지 형태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관생재를 갖고 있는 남자나 여자 그러면은 상대의 상황이나 눈치껏 상대에게 잘해주는 거, 상대를 파악해서 뭔가 잘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과 편관은 정편이 다르기 때문에 상극 개념인 재화에서도 정편이 바뀌므로 상생 개념에서도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게 훨씬 적합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